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7월 달에 발표된 PPYOLO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논문입니다. 네, 바이두에서 낸 논문이고요. YOLO라는 논문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거 우리 PRCB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는데 PPYOLO라고 해서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펙티브한 부분과 이피션트한 부분의 균형을 잘 찾아서 빠르면서도 좀 더 정확한 성능을 내는 그런 율로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 PP라고 하는 말은 패들의 약자고 그 바이두에서 만든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비슷한 딥러닝 전용 프레임워크 이름이 패들인데 그 패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 우리 PRCB에서 욜로 논문은 욜로 V1부터 V4까지 전부 다 다뤄졌고요. 두 개의 욜로 V1과 V2는 시즌 1 때 다뤘고 V3랑 V4는 시즌 3 이번 시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PP 욜로까지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논문을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모티베이션 먼저 설명드리면은 뭐 사실 또 뻔한 얘기긴 한데 처음에 시작은 대부분 다 뻔한 얘기죠. 그래서 어, 이 많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사용될 때 보면은 인퍼런스 스피드를 위해서 애큐러시를 좀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펙티브니스랑 이피션시를 사이에 밸런스를 잘, 이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사실 욜로 V4도 그렇고 사실 뭐 굳이 따지면 V3, V2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어떤 노블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네,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을 잘 적용을 해서 어떻게 좋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뭐 자기네들 논문은 네, 노블한 오브젝트 디텍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 레시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욜로 V4에서는 백본이나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나 뭐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건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PP 욜로에서 제안한 방법들에다가 추가로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뭐 백본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더 좋은 방법이나 뭐 나스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하거나 하는 걸 적용하면은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쪽은 배제하고 미리 얘기하면 백본은 레지넷을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믹스업 한 가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욜로 V3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웍에는 지금까지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기를 이 논문에서 앵커 베이스드 메소드랑 앵커 프리 메소드로 나누고 앵커 베이스드 메소드, 앵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리 정의된 바운딩 박스를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걸 앵커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 계열이 있죠. 그래서 욜로 V2, V3, V4, 뭐 레티나넷 뭐 이런 애들이 원 스테이지 계열이고 지금 이번 논문인 PP 욜로도 여기에 속합니다. 앵커 베이스의 원 스테이지 계열 디텍터예요. 이 논문은 욜로 V3를 개선한 논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로는 대표적으로 패스트 RCN이나 뭐 FPN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작년에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앵커 프리로 하는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주 초창기 때는 욜로 V1도 사실 앵커 프리였죠. 앵커 박스 없이 바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앵커 포인트 방식이랑 키 포인트 베이스 방식으로 나눠져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도 뭐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 이 논문들이 성능이 지금 앵커 베이스드 메소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원 스테이지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호성님이 발표하셨던 욜로 V4에서도 이 그림은 욜로 V4에서 가져온 건데 네. 기본적으로 백본이 있고 그 다음에 디텍션 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이제 이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걸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얘네들의 연결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연결을 이제 뭐 나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텍션 헤드 부분이 있어서 원스테이지 계열에서는 댄스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각 점들, 각 픽셀별로 거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몇 개씩 예측하는 형태로 해서 댄스 프리딕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욜로 V3의 구조와 PP 욜로를 같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사실 그냥 딱 크게 봤을 때는 PP 욜로는 욜로 V3랑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백본이 있고 그 다음에 FPN 그 디텍션 넥에 해당되는 FPN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텍션 헤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백본이 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모랑 별표랑 마름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뭐 드랍 블락을 적용한다든지 SPP를 적용한다든지 콜드 컴브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백번 쭉 가서 FPN을 구성하는데 FPN은 여기서 여기 C5가 이제 32의 5승분의 1로 가로 세로가 줄어든 거예요. 5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컨볼루션 하고 업샘플해서 여기 C4랑 컨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또 컨볼루션 쭉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과정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디텍션 헤드 쪽에서도 뭐 늘 하던 대로 K의 클래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해서 L1 로스를 여기서 썼고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욜로만의 특징이죠. 오브젝트니스를 같이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 바운딩 박스 안에 물체가 있을 확률을 따로 계산해서 걔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백본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백본은 여기서 사용한 백본은 레지넷 50의 DCN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 건데 욜로 V3에서는 다크넷 53이라고 하는 자체 이제 개발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PP욜로는 이거를 레지넷 50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지넷이 굉장히 파퓰러하기 때문에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걸 굉장히 옵티마이저를 잘 해줬다. 그래서 똑같은 레지넷 50랑 비슷한 뭐 파라미터나 비슷한 연산량을 갖는 네트워크 있다고 하더라도 레지던트 50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당연히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 50를 썼다. 53를 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50인데 3이라고 잘못 썼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랑 비슷한데 이게 인디펜던트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본은 일단 레지넷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백본 더 좋은 걸로 바꾸면 거기서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랑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한 레지넷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백본을 교체를 하면은 다크넷 53에서 다크넷 53에서 레지넷 50으로 교체를 하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쓰면은 뭐 사실 얘가 파라미터나 연산량이 많이 자체적으로 늘진 않지만 프랙티컬하게 보면은 얘네를 많이 쓰면은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라스트 스테이지에서만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멀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맨 첫 주 우리 PR12 첫 주에 PR002번에서 발표됐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이렇게 3x3을 딱 정형화된 패턴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랑 좀 비슷한데 이 3x3 컨볼루션 할 때 가져오는 인풋 픽셀의 위치를 인풋 피처 맵의 그 픽셀의 위치를 따로 학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3x3 컨볼루션을 하되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거고 이렇게 뭐 로테이션 되는 게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해보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브랜치가 하나 따로 있어서 그 얼마큼 어디로 이동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학습하는 옵셋 필드 부분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이 인풋 피처 맵에서 해당되는 점들을 가져와서 컨버전 연산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백그라운드 부분을 볼 때 3바 이상 컨버전이 보는 일종의 리셉티브 필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볼 수 있고, 스몰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오브젝트가 퍼지는, 네, 오른쪽 게 다 라지 오브젝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3바 이상 컨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리셉티브 필드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더 높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 논문 자체에도 그래서 디텍션에 대해 적용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 이 딥포멀 컨버전을 써서 디텍션에서 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이게 당연히 GPU나 뭐 다른 뭐 어떤 하드웨어든지 돌아갈 때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정형화된 패턴으로 쭉 읽어올 텐데, 이것처럼 이렇게 막 비정형화된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읽고 쓰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거에 컨트롤하는 오버헤드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면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거예요. 연산량이랑 이런 거에 무관하게 이 인풋 픽셀들을 여기서 이렇게 랜덤하게 거의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텍션 넥 부분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컴보 블락에 해당되는 건 3x3, 1x1으로 되어 있고, 업샘플은 1x1 해서 채널을 반으로 줄인 다음에 업샘플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텍션 헤드 부분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욜로 로스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거 세 개를 각각 이제 로스로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텍션 헤드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댄스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런 3D 형태의 어떤 피처맵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들이 어떻게, 바운딩 박스의 정보들이 각 위치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걸 쭉 떼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앞에 K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그 뒤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걸 L1 로스에다 적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옵젝트니스 스코어가 나와서 그거는 이제 또 역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구조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사용했던 트릭스, 뭐 욜로 V4에서 뭐 백 오브 프리스비즈랑 백 오브 스페셜즈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셀렉션 오브 트릭스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라지 배치 사이즈랑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했는데, 뭐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은 트레이닝 할 때 좀 더 스테빌리티가 올라가서 좋다라고 해서 배치 사이즈를 192로 키웠고, 그거에 맞춰서 뭐 러닝 레이시나 이런 것들을 다 스케줄링을 맞춰서 해줬다, 뭐 이런 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MA를 사용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Efficient Deep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발표했었던 디텍션 논문에도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습할 때 맨 마지막 파이널 웨이트 밸류를 사용하는 것보다 학습하는 중간에 에버리징을 해서 무빙,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하면은 성능이 좀 더 좋아지더라라는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계산하는 식이죠. 그래서 여기 람다 값을 이 논문에서는 0.9998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Efficient Dit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 값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랍블락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드랍블락은 2018년에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드랍아웃을 그냥 사용을 하면은 사실 요즘은 컨볼루션을 드랍아웃을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드랍아웃을 쓰는 목적이 뭐, 네, 오버피팅을 막는 거죠. 근데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 쓰면은 그게 레귤러라이저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랜덤하게 드랍아웃을 시키면은 이게 이 드랍블락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한 픽셀이 날아가 봐야 옆에 있는 픽셀이
이 사진에서 옆에 있는 인접한 픽셀들끼리는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하게 픽셀들을 날려봐야 다른 옆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그 뭐라고 하죠? 그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이 안 날아가니까 아예 이렇게 블럭을 정해서 스페이셜한 방향으로 일정한 사이즈의 블럭을 정해서 이 블럭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형태의 드랍 블럭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보면은 드랍아웃 하는 거랑 똑같아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감마의 확률로 드랍을 시킬 건데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샘플 픽셀 바이 픽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5x5라고 하면은 여기 이 초록색 영역 안에서만 픽셀을 골라가지고 그 픽셀을 드랍할 확률을 이 픽셀이 드랍되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 5x5 영역이 다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랍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원래 우리가 드랍아웃에서 사용하는 이 1-키 프랍을 블럭 사이즈 제곱으로 나누고 블럭 사이즈 5x5니까 25개 픽셀을 날려야 되니까 25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면적분의 이 초록색 부분의 면적으로 또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역시 성능이 디텍션에서 꽤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랍 블럭도 적용을 했다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IOU 로스랑 IOU 어웨어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IOU 로스는 뭐 사실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IOU를 직접 로스 펑션으로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브랜치를 하나 따가지고 IOU 로스를 계산합니다. 뭐 이 로스를 하나 추가하는 것 자체는 어떤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 트레이닝 할 때만 오버헤드가 생기고 인퍼런스 할 때는 오버헤드가 없으니까 IOU 로스를 그냥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IOU 어웨어에 대한 나머지는 다 IOU 어웨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컨피던스를 계산할 때 욜로 V3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래스별 프로버빌리티랑 오브젝니스 스코어를 곱해가지고 그걸 컨피던스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로케이션에 대한 그 액큐러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IOU 프리딕션 브랜치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네 당연히 이 IOU 로스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OU 프리딕션 브랜치를 만들어서 IOU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IOU 그 로스로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 할 때는 여기서 예측한 IOU 값을 요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랑 오브젝트 스코어 곱한 거에다가 이 IOU 값도 같이 곱해서 그거를 컨피던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게 굉장히 파라미터 수도 조금 증가하고 연산량은 더더욱 굉장히 조금밖에 사용 안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IOU 어웨어는 네, 이 2019년 논문에서 처음 제안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다른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컨피던스 S라고 써져 있는 게 일종의 컨피던스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컨피던스가 높아서 이 작은 박스가 얼룩말을 사실 잘 찾고 있는 건 이 큰 박스인데 얘가 높아서 얘랑 이 큰 박스랑 NMS 논 맥시멈 서프레션 하게 되면은 큰 박스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랑 IOU가 이렇게 네. 얘는 0.65밖에 안 되고 얘는 0.95니까 만약에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IOU를 곱해버리면 컨피던스 이 S랑 IOU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이 큰 박스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리그레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는 부분에다가 브랜치를 하나 더 둬서 IOU 프리딕션 하는 거를 넣어서 네,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 이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디 센서티브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욜로 V4에서 제한된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욜로 V3 보면은 여기 지금 노테이션 약간 다른데 CX가 이 식에선 G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점 격자 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XY를 이 바운딩 박스 중심점인 XY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PX와 PY가 나왔을 때, 네, 네트워크에서 나왔을 때 그걸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그래서 이 한 칸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되면 시그모이드를 쓰기 때문에 0이나 1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드 딱 이 격자점에 물체 중심이 놓이는 경우에는
네, 정확하게 바운딩 박스를 찾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스케일이 많이 작아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빗나가는 게 원본 이미지에서는 픽셀이 많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하는 방법은 단순한데 알파가 여기 1.05인데 그러니까 5% 정도 바운딩 박스를 키운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 더한 값을 한 5% 정도 확대시킨 다음에 네, 빼기를 해서 그거의 절반만큼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 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센시티브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NMS라고 하는 방법인데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좀 빨리 해보자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매트릭스 NMS는 솔로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어요. 솔로는 저도 사실 지금 이 논문 리뷰하면서 처음 찾아보게 됐는데 세그멘테이션 쪽에 약간 욜로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솔로 V1과 V2가 있는데 솔로 V2에서 나온 네,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매트릭스 NM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소프트 NMS에서 일단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NMS는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소프트 NMS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바운딩 박스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NMS에 의해서 이제 NMS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 컨피던스 순으로 모든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컨피던스 순으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제일 컨피던스가 높은 바운딩 박스를 하나 고르고 그게 이 빨간 박스라고 하면은 그거랑 나머지 다른 박스들의 IOU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 IOU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박스가 이 빨간색 박스랑 꽤 많이 겹쳐서 스레시홀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 박스는 사실 이 빨간색 박스랑 똑같은 물체를 찾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가정해서 초록색 박스를 날려버리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NMS 방법인데 그걸 이제 하드 NMS라고 할 수 있고 소프트 NMS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체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경우에 잘못해서 이 초록색 바운딩 박스는 사실 이 옆에 다른 말을 찾은 건데 얘가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날리지 말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 페널티를 줘서 그 컨피던스를 깎아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보면은 B가 바운딩 박스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S는 그거에 대한 컨피던스가 저장된 애들인데 네, 제일 큰 걸 찾아가지고 걔랑 다른 애들이랑 IO를 계산해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이 바운딩 박스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드 NMS고 얘는 소프트 NMS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IOU에 의한 어떤 펑션으로 이 컨피던스 값을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을 보면은 리니어하게 1-IOU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겹쳐지는 게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의 IOU가 예를 들어 0.5였다라고 하면은 이거 0.8에다가 0.5를 곱해서 이 절반이 0.4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페널티 디케이 텀을 곱해버려가지고 네, 이 F는 그래서 단조 감소함수가 돼야겠죠. IOU의 단조 감소함수인 F를 계산해 여기다 곱해서 이 컨피던스를 낮춰주는 게 소프트 NMS 방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NMS의 이제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퀀셜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 제일 컨피던스 큰 걸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거랑 나머지 애들을 다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피던스 높은 애를 또 골라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NMS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패러렐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매트릭스 NMS 방법이고요. 이 매트릭스 NMS 방법은 뭐 식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하는 건 똑같아요. 원래 컨피던스에다 어떤 디케이 팩터를 곱할 건데 걔가 아까 앞에서 소프트 NMS는 이 IOU 두 개의 IOU에 의한 함수를 곱해줬는데 그 함수가 밑에 나오죠. 이게 똑같은 함수고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이거 두 개랑 똑같은 함수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박스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 박스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언제 살아남을 수 있냐면은 이 빨간 박스가 이거보다 더 컨피던스가 높은 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은 이 초록색 박스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미리 이 바운딩 박스가 사라질 확률 같은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 텀이 있는데 분모 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IOU를 계산하고 있는 나보다 더 컨피던스가 높은 I라고 하는 I번째 바운딩 박스가 나보다 컨피던스가 높은데 걔랑 나랑 IOU를 아까는 그 디케이 텀에 그냥 바로 적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사라질 확률도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도 역시 자기보다 더 큰 컨피던스를 갖는 애랑 네, IOU를 계산해서 그 중에 IOU가 제일 큰 거, F가 제일 작은 걸 찾으니까 IOU가 제일 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디케이 팩터가 더 커지니까 네. 이게 더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러니까 I번째 바운딩 박스가 사라질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서 컨피던스가 덜 깎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한꺼번에 모든 바운딩 박스들 간의 이 값들을 다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민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성능도 오히려 이걸 쓰니까 더 좋아지더라라는 결과가 이 논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콜드 컨브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우버에서 2018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굉장히 심플한 거를 CNN에다가 넣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좌표를 주고 그 좌표를 이 공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는지 이제 디컨버전 같은 걸 사용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 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지를 시켜봤는데 잘 못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그럼 좀 더 쉽게 CNN이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에 점을 찍어주고 반대로 이거랑 정반대죠. 점을 찍어주고 이거의 좌표를 리그레션으로 맞추도록 해봤는데 얘도 역시 잘 못하더라. 이 이미지를 이 좌표로 코디네이트로 트랜스폼 하는 거를 CNN이 잘 못하더라.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잘 하게 만들 거냐라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다 채널 두 개를 추가해서 이 각 픽셀들의 좌표를 이거는 네, 행에 대한 좌표, 이건 열에 대한 좌표를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다 채널 두 개를 추가해서 넣어줬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코디네이트 리그레션에 대한 게 이 밑에 있는 거에 대한 건데 점을 찍어주고 좌표를 맞추게 하는 거. 그래서 요만큼 4분의 3을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테스트 셋을 이만큼 썼을 때 그냥 컨버전 가지고 프리딕션 하라고 해서 이 좌표가 나온 거를 여기다 점을 찍어 보면은 트레이닝 셋도 요만큼밖에 잘 못하고 테스트 셋은 더 잘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채널 두 개를 추가해 줬더니 거의 완벽하게 딱 만들어내는 보지 않은 테스트 영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사실 이게 디텍션이야말로 바운딩 박스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 컴브를 적용을 해서 이 논문도 효과를 꽤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꽤 나온 지 오래된 논문이죠. 2015년에 굉장히 유명하신 지금은 페이스북에 있는 카이밍 히어라고 하는 분이 레지넷의 저자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에 있을 때 썼던 논문이고 네. 이 논문은 사실 이 피처맵을 여기 이 그림대로면 4x4로도 나누고 2x2로도 나누고 이거 통째로도 나누고 해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그러면 항상 여기는 16개 여긴 4개 여긴 1개 숫자가 나올 거니까 그걸 쭉 벡터로 이어붙여서 이걸 픽스 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플리퀀트 레이어에 넣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딱 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풀링을 다양한 형태로 욜로 V4에서도 이걸 적용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풀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사용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이제 채널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채널이 커지면은 연산량도 많아지고 뭐 파라미터도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썼더니 성능이 좀 좋아져서 이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더 좋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쓴다.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별로 저도 얘기할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모델인 것 같아요. 레지넬 50를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결과인데 A에서 다크넷 53의 욜로 V3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점점 앞에서 소개했던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성능이 얼만큼 좋아지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고 연산량은 어떻게 되고 인퍼런스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FPS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테이블에는 NMS 하는 시간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욜로 V4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도 NMS 시간은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하나씩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 그냥 백본을 교체한 거죠. 백본을 교체했고 앞에서 다 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백본을 교체했더니 이 레지넷 50가 다크넷 53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이 작아서 그걸 이제 성능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포머블 컨버전 레이어를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조금 살짝 올라갔죠.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올라갔고 하지만 파라미터나 뭐 연산량이 줄어들면서 인퍼런스 타임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는 트레이닝 하는 스트래티지를 좀 개선을 한 거고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요. 배치 사이즈를 키우고 EMA, 네, Exponential Moving Average 사용하고 드롭 블락을 사용해서 성능이 요만큼 좋아졌고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나 뭐 연산량 같은 거 이런 인퍼런스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바뀌지가 않았고 성능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트레이닝 관련된 거를 먼저 이제 건드린 건데 결국에 보면은 그래서 인퍼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능을 최대한 올려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욜로 로스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IOU 로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IOU 어웨어한 방법으로 네, 컨피던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센시티브에서 그리드에 정확하게 딱 물체가 놓이는 경우에도 잘 찾을 수 있도록 했더니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고요. 뭐 0.5, 0.6, 0.3% 정도 좋아졌고 이제 이런 애들을 하면은 포스트 프로세싱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그래서 네, 인퍼런스 타임이 조금 늘어나서 여기서 이제 FPS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에서 G로 가는 거는 네, 매트릭스 NMS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는 아까 처음 표 보여드릴 때 설명드렸다시피 NMS에 대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실제 오버롤 인퍼런스 타임은 네, NMS 시간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트릭스 NMS 썼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성능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에서 H 거쳐서 I까지 가는 거는 이제 요 앞에까지는 거의 인퍼런스에는 영향을 안 주고 트레이닝에 관련된 거를 이제 건드린 건데 트레이닝 관련된 거를 건드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인퍼런스 쪽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조금 건드린 건데 그게 콜드 컴브를 사용한 거가 있고요. 그러면 인풋 채널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뭐 0.03밀리언 늘어나고 플랍스는 0.05 기가만큼 늘어나고 이건 매우 작은 양이고 SPP도 적용을 하면은 SPP 자체는 풀링을 하는 거니까 풀링은 사실 파라미터가 없고 우리가 연산량 계산할 때도 따로 넣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SPP 자체는 오버헤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얘가 그 여러 가지로 풀링한 애들을 다 컨캐트네이션 할 거라서 결국에는 채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 이어지는 다음 레이어부터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1밀리언 늘어났고 연산량은 0.36 네, 기가만큼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다른 소타 디텍터들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PP욜로에 대한 얘기고 네,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에 대해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고 FPS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Efficient DT라고 하는 애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FPS가 훨씬 좋죠.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 TRT라고 하는 게 TensorRT로 옵티마이즈를 한 겁니다. 그래서 TensorRT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그 엔비디아 GPU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FPS가. 그래서 논문에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욜로 V4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한 70% 정도 향상이 되면은 PP욜로는 거의 100%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2배 정도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백본을 레지넷을 썼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지넷에 대한 옵티마이즈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텐서RT에도 레지넷에 대한 그 옵티마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스킵 커넥션 같은 거를 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산 뭐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퓨전 방식으로
되게 옵티마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다크넷 계열의 생소한 약간 생소한 네트워크보다는 레지넷이 훨씬 더 성능 향상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논문에 사실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FPS와 MS 코코의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간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스피드랑 애큐러시의 밸런스가 PP율로가 가장 좋다. 이피션트 딥보다 성능이 약간 낮지만 다른 애들보다 FPS가 훨씬 잘 나오고 성능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춘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